수학은 사고를 전략하는 과학이다. 스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로 수학이 공부다. 첫 문제는 개념물리 수투 페이지 178쪽 적분단원 부정적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분 가능하다면 이론 정리 조금만 합시다. 이 녀석이 성립한다면 반드시 성립하는 충분 조건은 연속이라는 거죠.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은 아니지만 미분 가능이면 연속의 모든 정의성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따로 정리 안 합니다. 내용 정리. 그런데 이상한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수능형 스타일이다. 똑같이는 안 놉니다. 하여튼 이런 함수가 있대. 그래? 근데 f'0이 3이래. 자, 우선 f'0이라는 것은 함수로 조금만 표현한다면 어떤 함수 fx가 0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지? 근데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얼마나? 그 점에서의 아주 짧은 찰나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바로 3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f'0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그러면 f' x부터 계산할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잖아요. 맞죠? 근데 fx 플러스 h는 우리 위에서 나왔던 이 성질 스타트를 이용해서 다시 쓸 수 있죠. 이거 파란색 갑니다. 그 말은 fx 더하기 fh 더하기 x 곱 h 그 녀석을 빼기 fx 한단 말이에요. 그런 후에 h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fx 다 없어지네? 그럼 잘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 녀석 다시 분리하면 h분의 fh 뒤에는 이렇게 분리하면 h가 약분돼 버리잖아. 분리형입니다. x만 남는데 x는 이 문제에서는 상수 취급당하죠. 결국 뭐야? 플러스 x라 쓸 수 있나요? 미루 짐작컨대 이게 만약에 다항 함수라면 f'x는 몇 차 함수예요 지금? 1차 함수죠. 그럼 개수에 불과합니다. 그죠? x에 관한 1차 함수예요. 그럼 fx는 2차 함수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 좋았어. 근데 이것만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안 써본 성질한 게 더 있어요. 임의 실수 xy에 관한 이걸 항등식이라 부르지. 그래? 그럼 이 주어진 조건식 스타원식에다가 x자리에 y자리에 둘 다 0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 좌변은 f빵, 우변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 슥슥 결국 f0은 얼마나 얘기해요? 0을 이용하자 이거라. 이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때? 괜찮지? 결국 이 녀석의 극한이 얼마다? 그렇지. 0에서의 극한 f'0이라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거기에다가 x를 더한 어때요? x 더하기 3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 fx 계산할 수 있겠네? fx는 인테그랄 f'(x) dx가 되를 적분해버리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적분상수 c. 근데 우리 f빵이 0이라는 거 알잖아. 맞나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타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스몰 c는 캡틴 c는 0이다. 그래서 f-1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2 빼기 6 답은 마이너스 4. 개념원리 고등수학이래. 수투 페이지 185쪽 필수예제 2번입니다. 정적분의 기본 성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물으면 답하라고 했습니다. 좌변은 피적분 x에 관한 적분이거든요. 아하, 적분하세요.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한 후에 k 계산 좀 생략이 되겠죠.
대신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계산은 다 했죠? 내 제자들? 그러면 다음 문제. 잘 보세요. 2x 플러스 1 직선 한번 그려보세요. 기울기 얼마? y절편 얼마? 두 글자로 뭐지? 고정. 영어로 꼼딱 마라. 맞나 얘가? 자, 적분구 한번 보세요. 지금 k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no idea. 몰라요. 아래 것이 윗끝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단다. 근데 문맥상 잘 보세요. 0은 여기 있죠. 이 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분의 1.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얼마일까? 맞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점이 1이거든. 아, 이 직각삼각형 이 넓이만, 이 S1 조그만 넓이만 계산한다면 그렇지. 2분의 1 곱 밑변, 2분의 1 곱 높이 1. 아, 어라?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밖에 없어.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5쪽 필수 예제 2번의 2번입니다. 이 정적분 값이 8보다 크게 되도록 하라고 했어요. 물론 이 자체 뭐 식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아. 네, 숨어있는 의도 보여드릴게요. 정적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함수로 푸는 거 그리고 정적분을 풀지 않는 게 제일 좋은 풀이다. 자, 이렇게 바꾼 후에 마이너스 1 x의 개수의 반의 제곱 반이면 3분의 2k 이거의 제곱 없던 거 빼기 9분의 4k 제곱이 되죠. 완전 제곱이 되네.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2k 전체 제곱이 되고 빠져놓으면서 마이너스 3분의 4k 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 그죠? 그런데 이 축 방정식이 막 바뀌어요. 근데 적분 구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거든요. 적분관이 요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그걸 정적분이라고 부른단다.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런데 이 녀석은 축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2k잖아. 맞죠? 그러니까 원래 5개로 분류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이건 함수로 100% 풀지 못합니다. 숨어있는 의도만 보여드릴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일 거야. 폭이 조금 좁은 이런 모양일 거야. 그 축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축이 마이너스 1일 때와 축이 마이너스 1과 3일 때와 3일 때와 3보다 클 때로 분류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함수에 특화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물론 K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Y값이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가지라서 확정시키긴 힘들어요. 근데 미루심작컨대 지금 K값이 지금 0이거든요. 만약에 요점에다 쳐볼게요. 자, 뭔 소리냐면 K가 0이면 축이 어디 있어? K가 0이면 축은 어디 있어요? 딱 요 마이너스 1과 3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지는 데지.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축에 대한 얘기는 정말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이 x = 0이 된다. 맞죠? 축은 0 집어넣었잖아. 그지? 검산만 해볼게요. 자, y는 보세요. 자, 갑니다. 0을 대입해서 0을 대입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 되잖아.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1 함수값은 얼마예요? 2가 되나? 이 점이 마이너스 1, 2가 될 것이고 3, 얼마가 돼요? 3을 집어넣으면 27, 26이 되죠. 그러면 x축이 대충 요 사이 딱 지나가잖아. 자, x축. 자, 정확하지 않아서 그림이 뭐 좀 그렇지만 우리는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x축과 한 통까지 지나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지, 그죠? 정적분한 값이지. 그 말은 빗금 치면 그림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결국 어디예요? 이만큼이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인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 적분값이 뭐다? 8보다 크게 하는 거야. 지금 그림이 음수의 부분 좀 크게 보이지만 그림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 이 말 이해되나 이 그림? 그렇지. 이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가 8보다 크게 하는 그 K값의 최소값을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정성을 들이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요즘 대세거든. 알겠지? 함수를 읽어내고 그 의미를 숨은 그림 찾아내는 거. 다시 얘기하면 적분은 쓰지 않고 푸는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에요. 그래서 이미 검산까지 해본 거다. 알겠지? 이런 그림일 때 정적분을 하면 실질적분하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 이건 음수가 나오겠지? 맞나요? 그래. 음수 이 부분 양수지만 어때? 정적분하면 이 양수의 부분이 더 크게 될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 이렇게 된다. 정정하겠습니다. x축이 요쯤 있겠네. x절편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 점 x절편은 루트 3분의 1. 검사해봤습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6쪽. 자, 필수의 이제 3번의 1번입니다. 자, 우선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1부터 2까지 어떤 함수의 dx예요. 그럼 뒤쪽은 잘 보세요. 적분 구간이 똑같네, 앞쪽과. 그럴 때는 우리 이거 쓰면 되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gx dx는 적분 구간을 합체할 수 있죠. 그죠? 적분 구간이래. 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더하기 g dx 쓸 수 있죠. 바로다가 따로 하지 말고 1부터 2까지 2x제곱 더하기 6x 녀석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 dx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나마 조금 쉬워지지. 그래서 반적분합니다. 이 두 개는 12x니까 계산하면 적분하면 뭐가 되죠? 그렇지. 6x제곱이 되고 이건 플러스 4는 적분하면 4x가 된다고. 아래 끝 1, 위 끝 2. 적분 나는 되겠죠? 더 좋은 건 이 녀석을 함수로 설명하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하시면 된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6쪽 필수의 3번의 2번입니다. 물론 따로 적분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따로 적분하지 말고 자, 천천히 관찰하세요.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 위 끝. 어라? 그리고 지금 y에 관한 적분, 상수, x에 관한 적분, 그리고 상수이긴 한데 이 녀석을 바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뭘로?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y dy를 쓸 수 있어 없죠? 알아듣겠나 이거? 이 녀석은 다시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dy를 쓸 수 있겠나요? dx를 쓸 수 있나?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문제를 풀립니다. 정적분은 상수에 가깝습니다. 100% 상수라고 못하지만 상수에 가깝다고. 특히나 아래 끝, 위 끝이 상수일 때는. 그런데 지금 아래 끝, 위 끝, 맞춰줬네? 그럼 전체 지금 1부터 2까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합체할 수 있는, 그래서 보자마자 x제곱 플러스 1dx가 된다. 적분은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자, 이걸 그래프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 녀석은 어때요? 대칭축이 y축 위에 있네. 그런 후에 이렇게 x축을 그려버리면 자, 그림으로 잠깐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터 2까지네.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 뭐 특색은 없지만 이렇게 함수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B급 치면 어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적분은 무조건 넓이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했을 때 뭐 단순 산수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놓을까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1쪽 정적분의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아래 끝이 위 끝보다 더 작은 걸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야. 특히나
아래 끝과 이 끝이 같을 때는 이건 뭐야? 식으로만 계산한다면 결국 뭐냐면 캡틴 부정적분 fx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인 거죠. 위 끝을 대입한 fa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fa를 빼준 거다. 근데 이것만 멈추지 마시고 결국 우리는 함수를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는 거라. 함수 fx가 예를 들면 이런 fx가 있다 치자. 스몰 fx가 있다면 아래 끝과 위 끝이 같다라는 건 이 녀석 이루는 선에 해당돼요. 근데 선은 넓이를 이루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는 nothing,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영의 의미가 그 의미다. 근데 A부터 B까지야. A부터 B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의 정적분이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원래는 이 좌변만 따로 계산한다면 fb 빼기 fa잖아. 근데 이걸 분배 법칙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나? 마이너스 캡틴 fa 빼기 캡틴 fb라고 쓰면 어때요? 그럼 이 녀석만 따로 본다면, 이 초록만 따로 본다면 인테그랄 아래 끝이 뭐가 되지? b가 되고 위 끝을 a로 바꿀 수 있잖아. 스몰 fx dx 한 후에 거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와 똑같지 않나요?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물론 함수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아요. 둘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대소관계 없습니다. 정적분은요. 아래 끝, 위 끝. 대소관계 없습니다. 크고 작고의 관계없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1쪽 정적분의 기본 성질 중에 자 정적분이라는 건 나중에 이거 지금 여기 수투에서는 내가 다 설명 못합니다. 정적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분 구적법이라고 본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인테그랄 우리가 알고 있는 a부터 b까지 fx, dx는 100%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관광만 하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번째 항까지 필기하지 마세요. b 빼기 a분의 자, 이 녀석을 k 곱하기 f a 플러스 n분의 잘못 적었다. 자, 여기 앞에 틀렸다. 이게 정적분 구분구적법의 의미인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 붙었어? 뭐가 붙었니? 극한이 붙었지. 맞나요? 이게 극한의 기본 성질 때문에 그렇거든. 결국 정적분은 극한의 기본 성질이다. 미분과 연결된다. 적분 따르고 단독으로 안 나오고요. 미적분 같이 나옵니다. 이 의미가 바로 극한 개념이거든. 그럼 우리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알 필요가 있어. 정적분의 성질이라 적지만 결국 극한의 성질이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볼까? 극한의 기본 성질은 뭐였지? fx와 gx가 수렴할 때 실수배 가감성제 맞죠? 실수배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 성립하고 fx와 gx가 gx부터 작을 때 극한을 씌우면 fx 극한값이 gx 극한값보다 작거나 같다. 적어줄까요? 안 되겠죠? 이미 hx가 있어. fx보다 크고 gx보다 작을 때 fx 극한과 gx 극한이 만약에 같다면 hx 극한은 그 양쪽 끝쪽의 극한값과 동일하죠. 극한값의 대조관계 기본 성질입니다. 그럼 이어지면 연속과 이어지면 미분까지 가잖아. 이해되지? 다 연결고리 다 걸어지는 거야. 따로따로 아닙니다. 자, 그 중에 요 K의 실수배죠. 맞죠? 지금 당장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정적분은 책처럼 하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풀입니다. 밑에 보면 하단부에 설명이 있어요. 보이죠? 보세요. 여기 보시면 증명해가지고 1번 뭐이지? KFX DX는 이거 인물 적분상수 C로 두잖아. 그래서 적분으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안 보이는 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증명을 적분으로 하지 말고 우선 좀 더 큰 그림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극한의 성질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책처럼 이 전체를 적분을 잡아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다는 거야. 한번 증명 한번 읽어보세요. 알았지? 이 밑에 증명 한번 읽어보세요. 책이 있습니다. 2번도
극한의 기본 성질 중에 어때? 수렴할 때는 분배 가능하다지, 그지? 이 시그마를 리미트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알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은 단순히 외우지 말고 이렇게 분배된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극한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 개념머리 수투 페이지 182쪽. 자, 4번 이론도 내가 웬만하면 자, 선생님 함수로 설명할게요. 여기 보세요. 웬만하면 함수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가장 일반적인 그림 뭐 이런 형태가 되시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변부터 손을 한번 대볼까요? A가 요쯤에 있고 뭐 B가 요쯤에 있다 치자. 사실 C는요 요 사이에 없어도 돼요. 없는 것도 한번 상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원리는 똑같단다. 이 의미는 아래 끝이 얼마라고 A지만 뭐라고 읽어? X 이퀄 A라고 읽으세요. 위 끝 B를 어떻게 읽어? X 이퀄 B라고 읽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 그림에서는 정적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B급치 부분 그렇구나. 이 부분과 또 잠깐만요. 잠깐만. 조금만 다시 그리겠습니다. 다시 fx를 오케이. 이런 형태 fx가 있다 치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자, 됐다. 자, fx가 있다 친다면 a가 아래 끝 a를 어떻게 읽는다고? x 이퀄 a 뭐 x 이퀄 b라고 치자. 이 정도. 그렇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정적분인 거야. 맞죠? 지금 우변을 보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야. 그런데 이걸 가상의 c, 꼭 c가 지금 내가 찍는 이 점 아니어도 괜찮아. 이런 점도 관계없다. 알겠지? 만약에 c가 여기다 친다면, 만약에 이게라면, 이 부분이라면 이 부분 정적분 이렇게 분리한 후에 이 뒤에 쪽이 정적분 이렇게 분리해도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좌변 한번 보세요. 실전에는 좌변 문제도 잘 나옵니다. A부터 C까지 fx dx에다가 C부터 B까지 fx dx면 C 연결고리를 같이 연결 걸어서 이렇게 아래 끝을 뭘로 맞춰? A로 맞추고 위 끝을 뭘로 맞춰? B로 맞춰서 거꾸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는 좌변을 우변을 바꾸는 문제도 참 잘 놉니다. 지금 내가 지금 우변을 가지고 좌변을 만들었지만 다시 A부터 C까지 fx dx 더하기 C부터 B까지 fx dx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와 같다. 당연한 얘기지만 적분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없어도 그냥 써먹으세요. 고등수학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만 정적분을 써먹을 수 있다. 개념물리 수투 페이지 182쪽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끝, 위 끝 잘 보세요. 역시 뒤쪽도 아래 끝, 위 끝 한번 보세요. 연결고리가 0, 같네요. 맞죠? 그러면 합체할 수 있겠네. 아래 끝을 마이너스 1로 둘 수 있고요. 위 끝을 1로 둘 수 있죠. 그 근거는 피적분 함수가 똑같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dx입니다. 이걸 뒤쪽에 정적분의 기본 성질 보면 내가 미리 그려놨지만 이 녀석만 본다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x 이퀄 마이너스 1 그리고 x 이퀄 1까지 이 정적분과 자 보세요. 이 두 개 직선과 빨간색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싼 B급질 이 부분의 정적분이에요. 두 번째 버전 보여드릴게요. 정적분의 기본 성질 중에 분배 가능하다고 했지.
이 녀석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dx. 개수는 밖으로 빠져나오잖아. 근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 dx 더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dx 따라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은 x제곱은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중요합니다. 수능에 100% 나오는 우함수, 기함수 설명을 연결시켜 드릴게요. y =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건 지금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잖아. 근데 이 2차 함수는 대칭축, y축을 기준해서 좌우 대칭이네. 그럼 빗금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따로 계산은 되지만 어떻게 쓰실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x제곱 dx는 한 후에 2배의 수임과 똑같이. 이게 우함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은 몇 차 함수? 당연히 1차 함수죠. 그죠?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 = 마이너스 2x는 자,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이렇게 된 직선이네. 근데 적분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죠. 어제만 해도 이 원점 대칭 가지고 쌤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문제가 있어요. 수능 특강 2024년 수능에 근데 되게 재미난 문제가 있어요. 거의 A4 한 장을 썼어요. 와, 한 장. 앞뒤로 빡빡하게 썼어요. 되게 재미난 문제를 내가 지금 하루 종일 풀었거든요. 자, 잘 푸셔야 됩니다. 그럼 빗금치 보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빗금친 부분에 이 부분은 정적분의 양수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정적분은 0부터 1까지 정적분은 음수이면서 어때? 넓이만 따지면 같이. 근데 이 빨간색은 정적분은 음수고 보라색은 양수잖아. 결국 얼마다 이거? 결국 0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공식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이 먼저가 아니고 쌤처럼 그래프가 먼저지 않나. 다시 얘기지만 적분 문제는 적분을 쓰지 않고 푸는 풀이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y = 3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거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쭉 긋는다면 이 상수함수는 기함수일까요? 우함수일까요? 함수로만 본다면 원점 대칭이에요? 아니면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녀석도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한 두 배. 몇 배? 2배 주면 돼요. 그런데 굳이 이걸 정적분할 필요가 없지. 그냥 둘러싼 직사각형의 넓이죠. 알겠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정적분은 무조건 넓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맥상 이건 0보다 큰 정적분이잖아.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볼 수도 있죠. 개념원리 수투 186쪽입니다. 정적분에 관한 문제. 일일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제자들이 발견적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함수가 전부 다 비적분 함수라고 부르는데 전부 다 같네? 근데 연결고리 한번 보세요. 앞에 두 개 항을 보면 0 연결할 수 있네.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연결한 후에 뒤쪽 두 개를 1로 연결할 수 있나요? 보이죠? 그러면 바로다가 아래 끝 마이너스 1, 위 끝 2로 연결한 후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dx 해주면 어떨까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7쪽 정적분의 기하적 정의인데 이 설명 부분은 솔직히 조금 지금은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100% 이해하지 마세요. 설명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적분의 기하적 정의는 설명하던 거죠. 그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A를 뭐라 부른다? X = A라 부른다고 했다. 아래 끝이라 부르지만 X = A의 상수. 자, B를 뭐라 부른다? X = B, 요직선. Y축은 평행 직선을 긋고요. 이 dx를 뭐라 부른다? 물론 적분 변수가 되겠지만 이걸 지금 기하적 설명을 본다면
x축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 x축 y꼴 0 직선을 보는 게 맞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fx 보이죠? 아하, 이 그림에서는요. 이 초록색 함수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자, 근데 이건 이 부분은 지금 넓이라고 단언컨대 얘기한 건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fx가 0보다 크나 같은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일 때만 넓이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지? 단순히 정적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사실 두 가지 조건이 없다면 정적분은 할 수가 없어요. 또 넓이는 이 특히나 뒤에 부분, 니은 부분이 없으면 논할 수가 없단다. 알겠지? 꼭 기억하시고, 밑에 부분은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구분구조법에 대한 얘기다. 적분이라는 건, 자, 우리 그냥 간단한 문제 해볼게. 초등 수학인데. 자, 질문 바꿔볼게.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지? 가로 곱하기 세로를 다시 읽어보세요.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B를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접근적 방법이야. 우리가 늘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부르지만 앞으로 배운 티를 내려면 가로 길이 A 자리를 높이 B만큼 더한 거예요. 다시 가로 길이 A를 원래는 우리 점선면 기억나지? 나중에 기하를 혹시나 하게 되면 고등수학에서 기하까지는 대부분 여기서 용어에서는 잘 선택을 안 하더라고. 내가 재작년에 기하를 가르쳐보고 그때 이후로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용어에서는. 근데 여전히 지금 기하도 준비하고 있어요. 왜? 나는 여기서 계속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은 없거든. 다른 동네 가면 수요가 있으면 기하반도 형성할 겁니다. 알았지? 근데 기하하면 정말 도움이 돼요. 정말 재밌어요. 지금도 공부를 늦게 하고 나면 쌤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올해 수능을 위한 고3들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하는 요번 올해도 기하반이 없어요. 근데 기하는 마지막에 이제 지금은 수일, 수투, 미적, 그 다음 확통 한 후에 기하를 내가 공부할 거예요. 재밌습니다. 기하가. 되게 재밌어요. 산뜻합니다. 다시. 자,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보세요. 이만큼 원래는 선인데 약간 면적으로 그릴게요. 약간 이렇게 해서 좀 크게 그리자. 예. 이렇게 움직이는 이 보이죠? 이런 선들을 다 합한 거예요. 선들을 다 합했다는 것을 좀 전에 구분구조법 있죠? 그 개념을 써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자, 이 B금친. 클릭이 안 돼. 이 부분의 합이다. 이걸 다 모조리 다 하면 다시 갑니다. 이걸 이렇게 써야돼. 지금 100% 이거 틀린 설명입니다. 틀린 설명이다. 여기서부터 0부터 B까지 이런 막대기 길이들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게 넓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A 길이들의 B만큼의 합이다. 이게 정적분의 가진 기본적인 기하적 정의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8쪽 구간에 따른 함수. 이 문제에서는요. 두 가지 밑줄 그어야 됩니다. 구간 그리고 함수. 이 그림에서 x가 경계선 x 이퀄 c를 기준해서 이 그림이 좀 다릅니다. 이 함수 그림이 이어져 있지만 이 함수랑 이거 y1이라 할 거예요. gx라는 함수. 그 다음 c보다 크나 같을 때 그래프 다룰 수 있습니다. hx라는 OK 이렇게 되어 있는 두 번째 함수 hx에 관한 얘기를 따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a, c, b 순서로 커진다면 a부터 c까지는 gx에 관한 정적분, c부터 b까지는 hx에 관한 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대력. 멋진 문제입니다. 이 우변을 보고 맞아요. 이렇게 바꾸는 과정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8쪽 절대값을 포함한 진짜 이거 여기다가
별 한 3개를 치세요. 최고난이도 수학으로 놉니다. 진짜 최고난이도 수학이다. 이 이론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0부터 2까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 dx 돼 있죠. 우선 내 제자들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x를 그리세요. 그런데 이 녀석은 경계선 0과 1을 기점해서 자 0보다 작을 때는 또는 1보다 클 때는 함수가 이런 빨간색 모양이 그려지죠. 이 둘 다 0보다 크나 같은 부분에서 그대로 그리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초록이 함수는 어때요?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넣은 거지. 어떤 범위 0 이상 1 이하 범위죠. 맞아요. 그럼 정적분 한번 보세요. 0부터 2까지 이 녀석이 정적분이면 어때? 이 초록색과 빨간색 따로 생각하는 거야. 맞나요? 게다가 우리 B급진 이거 부분은 우리 이거 기억나지 이거? 웬만하면 내가 외우랬지 이거. 근데 심지어 내가 증명해준다 이거? 우리 반에 내줬나 모르겠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2차 함수 y는 ax제곱 p라면 손 증명 어렵지 않다. 한 번 더 공부할 때 해보세요. 이 B급진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썼었어요? 6분의 절대값 a 곱 두근 차의 세제곱이었다. 뿐만 아니라 2차 함수랑 1차 함수 연립해도 똑같았었지? 쌤 증명해줬나 이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의 B급진 부분의 넓이 정적분도 뭐였다? 동일했었지? 또 이왕이면 두 개의 2차 함수 연립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블링블링블링 다음 보라색 이렇게 했을 때 y는 a 프라임 x제곱 블링블링블링 했을 때 이 B급진 부분 넓이는 뭐였지? 교점 x좌표를 알파 베타란다면 뭐였어?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차 a 빼기 a 프라임 곱하기 두근 차의 몇 제곱? 세제곱이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 3차 함수 이렇게 있어. 어떤 점에서 접선 기울기를 쭉 건다 치자. 이 접점이다. 접점 P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점, 새로운 점 Q를 잡았어. 그래서 B급진 이 부분 넓이는 얼마였다? 뭐였지? 아하, 이거 어설프네 아직. S는 세제곱차를 AX 세제곱 블링블링블링블링 보라색을 Y = MX 플러스 N 한다면 대충만 해볼게. 우선은 12분의 최고차의 계수 절대값 두근 차의 몇 제곱? 4제곱이었다.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를 적냐면 봐봐.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자, 이걸 정적분한 이 부분은요. 요걸 안다면 이 부분만 따진다면 정적분은 굳이 하지 않고요.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이 무슨 최고차의 계수는 이거 1이네. 절대값 1. 두근 차. 이 1과 0의 차. 1 빼기 0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정적분 문제는 적분하면 조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래서 누체감 좋아집니다. 적분 문제는 진짜 초고수가 되려면 적분하지 않고 푸는 방법. 그래서 함수가 대세다. 요즘 대세는 함수다. 디테일한 건 물론 계산을 요구하는 것도 있어. 킬로문항 29분 30분은요. 수능 기준에서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188쪽 정적분 구간에 따른 함수입니다. 자, 식이 또 있지만 더 좋은 풀이는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니부터 판단하는 게 먼저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정적분을 쓸 수 있다는 건 고등수학에서는 연속인 함수에만 들이불린다. 그래서 0 이상, 0 이하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린 후에 2차 함수를 이쁘게 그리세요. 0 미만일 때는 0 이하일 때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하면서 꼭지점 0, 모양을 지나는 자, 이 녀석을 y1 x제곱이라 쓰고 x 범위는 0 이하라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자,
자, 0 이상일 때는 y = x라는 직선이잖아.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직선이죠. 자, 이걸 이 녀석을 표현할 때 y2 x는 0 이상. 둘 다 이거로 붙여놨네요. 적분 구간이 지금 -2부터 1까지잖아. 자, 나중에 요거 뒤에 정적분 활용 파트 배우면 정적분을 쓰지 않고 푸는 풀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빗금친 부분. 그래서 이 보라색 빗금친 부분을 우리는 정적분 인테그랄 -2부터 0까지 fx dx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얘기입니다. 이거 정적분 쓰지 않고 쓰는 방법도 나중에 활용 다 배우고 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다 마찬가지야. 오른쪽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야. 0부터 1까지 정적분이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부르지? 좀 더 정확하게 올해 수능에 나왔죠. 직각 이름의 삼각형 넓이죠. 그거 자지 않고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